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월요일 4월 19일 오늘이 밝았습니다. 그 옛날 1960년에 뜨거운 함성이 전국적으로 퍼졌던 날이기도 하죠. 네, 그런 분들의 애씀과 노고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뿐만 아니라 산업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주었던 분들, 그리고 또 요즘 분들과 다르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 산업의 현장에서도 상당히 애국주의적인 흐름들이 강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국주의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세우자. 왜냐하면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일념을 가지시고 모두가 애쓴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어깨, 그분들의 등에 타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의 또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증시각도기 TV 월요일 아침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환경공사를 좀 했습니다. 네, 이 환경공사를 도와준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에 감사를 드리면서 네,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음질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간적 문제로 인해서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훨씬 더 뛰어난 음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도 안 된다 이러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음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술치인데 말이죠. 기술치인데 귀가 고급이야.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입맛만 고급이야. 요리라고는 1도 못하는데 입맛만 고급인. 약간 재수없죠. 제가 약간 그런 재수없는 캐릭이에요, 여러분. 어쩌겠어. 그렇게 난 거를. 네. 좀 감안해 주시고. 네, 녹음 잘 되고 있죠? 네. 떨려. 내가 잘못해서 녹음이 잘못됐을까봐. 네. 자, 오늘, 어떤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어요. 이제 자신이 없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버려졌던 쪽 하나의 금융상품이 부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끊고 다 버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금융상품 섹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도 역발상 그런 그 시각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디냐? 바로 가치주 펀드들입니다. 특별히 공모주, 그리고 개별, 랩, 등등등 할 것 없이 가치주를 지향하는 운용사들의 펀드와 랩 등등이 수익률이 상당히 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M모 회사, 그 다음에 H, 또 다른 M, 그리고 V, K, 이런 데 모두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3개월, 6개월 수익률이, 지금, 저희가 포착한 바로는 14%, 3개월은 14%, 10% 이렇게 나오고 있고, 6개월은 30%, 50% 이렇게 나오고 있는 펀드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투자에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겠다 하시면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죠.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자기의 노후에 사용해야 될 그런 귀한 자금들을 여기에 넣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그동안에 공모주 펀드가 부진했고 지난 장장 한 10년간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얘네들의 수익률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돈을 찾아서 계속 넣어줘야 돼요.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 수익률을 올리기가 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률이 올라왔다는 건 실질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의 질적 흐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달라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파괴력이 상당히 큰데요. 왜 파괴력이 크냐면 한국의 대표 주식들 중에서 저평가 기업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평가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평가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자, 가치주 펀드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가치주 펀드들이 뭘 좋아하나요? 원래 본질적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영업 능력 등을 비교해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현저히 낮은 이런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그런 주식들이 과거 한 10년 동안에 야, 한국은 이제 GDP 성장률도 축축축축 낮아지고 아유, 이제 미래가 없어. 자, 중국한테 뺏기고 뭐 치이고 막 아유, 안 되겠네. 어렵네. 우리는 뭐 인구도 작고 그러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사람들의 이 주가도 올라오지 못하고 어떤 그 이익의 성장성도 그냥 쏘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시장 평균의 밸류에이션만 딱 부여받으면 시장 전체 규모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 규모가 올라가더라도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분위기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느낌은 제가 지금 이 느낌을 받은 지가 한 달 좀 넘었는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 2002년에서 2007년도에 한국의 가치주들 리레이팅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식들이 정말 넉마였거든요. 주가가 너무너무 쌌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활 필수품, 뭐 음식료, 이런 화장품, 그리고 한국의 기간 산업인 철강,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지금보다 더 쌌어요. 너무너무 쌌었는데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붙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왜 붙었냐면 얘네들이 중국 특수 때문에 붙었어요. 중국이 갑자기 WTO 맞죠? WTO 체제에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세계 공장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세계 공장으로 돌변하면서 싼 물건들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근데 그 물건들을 찍어낼 재료를 어디서? 한국에서 가져오면서 한국의 중간재들이 폭등을 했고요. 차화정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반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자금도 꽤 있었고 2000년에 버블이 한번 있었죠. 2000년에 버블이 있고 2002년에 폭삭 망했지만 그 여운이 있었어요. 그 여운이 2002년도와 2007년도에 그런 강세장, 그 가치주 리레이팅, 재평가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지금 분위기가 그거에 데자뷰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데자뷰가 맞다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 1, 2년 후에 지나보면 각도기가 뭐 뻔한 주식 하라고 했는데 뻔한 주식이 싸다고 뻔한 주식이 오른다고 했는데 진짜 올랐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2002년, 2007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네들이 올라온 것, 가치주 펀드들이 올라온 게 이것과 전혀 무관할 것이냐 한다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펀드를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리면 펀드를 고르는 것은 장기 시계열로 수익률이 좋은 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장기 시계열로 5년, 10년 꾸준히 남들보다 조금씩 좋았던 것들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죠. 아주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투자의 실력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언, 그리고 주변에 고수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투자의 행태들과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계속 기록해. 특별히 생각을 많이 기록하는 것보다는 내 행동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내 행동.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 행동을 계속 기록하면 이게 스승이 없는데 이 기록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할 수 있죠. 저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던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업계에 있고 제도권에 있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 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찾는 그러니까 스승을 찾고 고수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저보다 고수인 분들한테 저보다 10배, 100배, 1000배 자산이 많으신 분들한테 밥 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게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살 수 있고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단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밥값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깝지 않고 너무 귀한 거죠. 자,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려면 얼마야? 몇 억이잖아.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밥값만 딱 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신나지.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만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눈에는 누가 전문가인지도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누가 고수인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기록을 하면 첫 번째 장점은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렇게 둘쳐보면 다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쓴 일기장 보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내가 이런 고민을 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구나.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수한 부분들을 적어놓은 게 있으면 그 실수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예요. 왜냐하면 이 보유 편향과 자기 편향이 워낙 강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보지 못하면 정신병 걸려요. 진짜. 아니, 나는 항상 잘못해서 이러면 어떻게 돼? 우울증 걸리지. 나는 잘못해서 그럼 미쳐버리지. 왜냐면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난 잘했지, 난 괜찮아, 이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정신적 아편을 주든 뭐를 주든 해야 내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지. 나는 잘못했어 맨날 이래봐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혜적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호혜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냉정해져야 되고 객관적이 돼야 돼. 그래서 투자 잘하는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쓴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투자에 실수했던 부분들이 적혀 있겠죠? 내가 요건 요래서 요런 마음으로 요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요런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완전 잘못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밑도 끝도 없어. 근거도 약해. 그러면서 아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 이거 포인트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이 소위 말하는 복기록이나 자기 매매 기록이라든가 자기 투자 행태의 기록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실수한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이러해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보다 신중해지죠. 그리고 그 기록 중에 실수한 기록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그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기록을 안 하잖아요? 나중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수가 루틴이 돼요. 저 많이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해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서 계속 깨먹어. 깨먹는 쾌감이지 뭐. 깨먹는 쾌감. 예.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오래된 고객들의 매매 행태들을 보잖아요. 제가 계속 제발 주식하지 마시고 떠나세요. 시장을 제발 떠나세요.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아예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못 떠나고 항상 나를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한번 가겠습니다. 그게 벌써 5년째 얘기했는데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맡겨야지 안 되겠어요. 도저히 저 혼자는 안 되겠어요. 5년 동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어디서 계속 돈이 생겨가지고 계속 쏟아부어. 계속. 그냥 밑밥으로 계속 던져주는 거야. 그냥 장렬하게 사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루틴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도 루틴이 됩니다. 거기서 뇌가 안정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깨먹으면서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럼 어떤 쾌감? 그러다 가끔 한 번씩 먹지. 10번 중에서 한 두세 번 먹어요. 세게. 그러고 나서 한 대여섯 번을 잃어요. 근데 이 두세 번의 쾌감을 위해서 대여섯 번의 손실을 계속 감내하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자가 실력이 는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깨먹는 자리 있잖아요. 깨먹는 자리에서 크게 안 깨지어야 돼요. 깨먹을 수 있어요. 고수들도 깨먹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크게 안 깨먹고 덜 깨먹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로 많이 솟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수는 밑으로 덜 떨어지는 게 고수인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골프가 유행이니까 골프 관련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 아마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아마추어 중에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저기가 뭡니까? 잘 치는 사람은 기복이 없어. 기복이 없고 그냥 꾸준히 잘 쳐. 실수를 해도 한두 개야. 근데 못 치는 사람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 우와, 버디 잡았네. 이런데 그 다음에 와, 양파야. 아, 또 양파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이 분류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잘하는 사람은 실수 때 큰 실수가 없어요. 손실 때.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나 200% 먹었어. 나 300% 먹었어. 잘하게. 그 다음에 그냥 반토막 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300% 3번 먹고 반토막 나면 별 의미 없어요. 그렇게 2번 반토막 나면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300% 5번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5번은 아닌가? 3번으로 하자. 계산이 빨리 안 되네. 네, 어쨌든.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꼭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증진된다는 거.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시장의 변동이 일부 과거 가치적 펀드에서부터 나타났다라는 점과 그리고 기록이 나를 살릴 것이다. 기록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 두 가지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2배나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오후에도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안녕!